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보증금 몰수당한 사례를 알아보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취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 박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농지입니다. 근데 이분 4차에서 입찰을 했다가 또 미납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 약 244만 원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6차 때 1800에 매수인 1명해서 영천에 이모 씨께서 이렇게 입찰을 했어요. 왜 이분께서 이 미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관리지역이 농취증을 발급받기가 좀 쉬워요. 그렇지만 일본 몰수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몰수를 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해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주의사항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요 비고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함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입찰할 때는 반드시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부터 비고란까지는 꼭 확인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농자 유전해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투기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 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지목상이나 현황상, 전답 가수원 같은 경우는 농취증을 반드시 발급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몰수당하는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발급기관은요, 농지소유지 면사무소, 면사무소가 없으면 업사무소, 업사무소가 없으면 시군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면이 있는데 업에 가서는 안 되고 시군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사무소에 가야지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발급기간은 농지법 제8조 4항에 22년 8월 17일 날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 소요가 되는 경우는 주말농장 관리지역 안에 할 경우에 같은 경우는 4일 안에 발급이 돼요.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한 경우도 4일 안에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 소요가 되는 것은요, 일반적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 7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필요농지 취득할 때는 7일이 되고요. 그리고 14일 소요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의 소요기간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법안에는요, 7일 안에 반드시 농취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매각기일화 채권가 매수인급이 되고 나서 허가 결정 날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14일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매각기일화 가서 입찰하고 나서 7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데 14일 걸리니까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고 배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군구의 위원장 1인 외에 위원 8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해서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농지위원회 3분의 2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로 이 농취증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그리고 3인 이상 공동 취득할 경우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에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 소유지나 연접 시군구 이외에 있거나 혹은 농지에서 30km 이상 거주자가 최초 그 지역에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결국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기일 7일, 우리가 매각 결정 7일이죠. 매각기일 이후 7일입니다. 요 안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공매나 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는 14일 소요가 되고 우리 7일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못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두 기관에서 법원과 시군구가 지금 지금 일체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요. 입찰 전에 농지 관할 면, 업, 시군구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업 산업계장님께서 이걸 확인하고 발급이 될지 안 될지 가부를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입찰하기 전에 시군구 아니면 업면사무소 가서 농지증이 발급 가능한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입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날 체육관발 신고인이 되게 되면 이렇게 체육관발 신고인 증명 신청해서 체육관발 신고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면사무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번에 최근에 제자분이 발급받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고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소재지, 지분 면적부터 시작해서 농지부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리가 몇 킬로인지 부터 해서 또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앞면과 뒷면에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상복구계획서, 만약에 농지에 어떤 적재물이 있든지 아니면 포장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지를 훼손했든지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디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그 기관에 가셔가지고 발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입찰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농지 입찰할 때 관할 면, 업, 시군구에 가서 먼저 신청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당 산업계장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가능하다 하면 이것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고 체육관발 신고이 되고 나서 정식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나 농업계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은 절대로 발급이 안 됩니다. 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들 하지 않을 때 투자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금 농지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렴한 금액에, 왜 일반인들이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일반인들이 발급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저렴하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조건을 만드시고 농지의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을 때 꼭 입찰해서 경제적 만족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은 내가 조사하고 해야 됩니다. 조사하지 않고 남들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조사해서 확인하고 입찰 결정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증이 지금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된다 그러면 저렴하게 농지를 살 수 있는 기회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